보통 다리가 저려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 MRI 영상을 살펴보면 디스크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만 환자가 다리 저림을 호소하는 영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다리에서 신경이 포착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치료한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자, 오늘은 다리 저림, 그 중에서도 정강이와 발등 저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실제 외래에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다리가 저리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두 발로 서 있고 다리가 체중을 지지하다 보니 하지 쪽에 부담이 더 많이 가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흔한 양상을 보면 종아리 뒤쪽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저린 분들이 있고 정강이 옆쪽에서부터 발등 쪽으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일 내 다리가 저리면 어떤 질환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허리 디스크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기도 하고 그만큼 유명한 질환이기 때문일 텐데요. 물론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림이 허리 디스크 때문만은 꼭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리가 저려서 허리 MRI를 찍어봤지만 디스크가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고 디스크는 오른쪽으로 튀어나왔지만 다리는 왼쪽으로 저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꼭 다리가 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정확히 진단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진단명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다리에서 신경이 포착되는 건 아닌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다리의 신경 포착에 대해서 평가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정강이 앞쪽과 발등의 저림이 나타난다면 꼭 비골신경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비골신경은 정강이 앞쪽과 옆쪽을 지나 발등으로 주행을 하는 신경인데요. 해당하는 위치의 근육과 감각을 담당합니다. 정강이 바깥쪽을 보면 비골두라고 부르는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뼈 아래쪽을 지나면서 비골신경은 얕은 가지와 깊은 가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깊은 가지는 주로 정강이 앞쪽과 발등에 있는 근육을 담당을 하고 얕은 가지는 같은 위치의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경이 포착됐을 때 통증이나 감각 이상, 근력 저하나 마비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요추 5번 신경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요추 4번, 5번 사이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5번 신경근이 자극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때 방사통이 나타나는 영역이 정강이 바깥쪽과 발등 쪽입니다. 따라서 이 비골신경 포착과 허리 디스크가 증상이 아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우선 허리 디스크로 먼저 진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순수한 의미의 비골신경 포착은 허리 쪽 증상은 없이 무릎 이하로만 증상이 생길 것이고 허리 디스크 탈출이라면 무릎 위쪽으로 허리 통증, 허벅지 통증 등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것은 워낙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비골신경 포착과 별도의 허리 통증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별이 아주 어려운데요. 이 감별을 위해서 MRI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골신경이 주로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는 두 곳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비골두 아래쪽에서 비골신경이 두 갈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골두 아래에서는 신경이 뼈를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 신경이 압박받거나 포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위치에서 포착이 발생했을 때는 깊은 가지와 얕은 가지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강이 앞쪽이나 발등 쪽으로 감각 이상, 그리고 뻐근한 양상의 통증이나 쥐가 나는 양상, 근력 저하가 같이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조이는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걸 많이 신는 사람들이나 비골근을 많이 사용해서 근육에 긴장이 유발되는 사람한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카수라고 해서 발등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지 못하고 축 처져 있는 근육 마비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하게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는 발목 위쪽입니다. 비골신경에서 갈라진 두 갈래 중 얕은 층에 있는 천비골신경은 근육을 따라 주행하다가 발목 아래에서 근육층을 뚫고 피하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위치에서 포착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비골신경이 주행하면서 비골과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경과 뼈가 가장 근접하는 부위에서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천비골신경에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경이 포착된 위치보다 아래쪽의 정강이와 발등 쪽이 감각 이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로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서 다리의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과 발목까지 올라오는 조이는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거를 신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골신경이 포착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은 해당 포착 위치를 눌렀을 때 압통을 느끼거나 찌릿함이나 저림과 같은 이상 감각이 재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치료의 경우에는 포착된 신경 주변에 약침을 놓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포착된 위치를 확인하고 신경과 주변 근막을 대상으로 한약액을 주입합니다. 이때 약침의 역할은 물리적인 압박을 해소함과 동시에 염증이 생긴 신경을 진정시키고 허혈 상태에 빠진 신경에 영양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침액이 들어가면서 신경 주변 쪽으로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이상 감각을 호소했던 것이 다시 재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과 해당 느낌이 유사하다면 그 위치가 문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 근육과 인대,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에 긴장이나 유착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침이나 침 치료를 이용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신경의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 추나 치료나 신경 가동술들을 통해서 신경이 보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정강이 쪽과 발등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비골신경 포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아닌데 저림이 유발되거나 허리 디스크가 맞지만 증상의 개선이 미진할 때는 꼭 신경 포착 문제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치료 기간은 신경이 포착되고 압박된 정도와 기간에 따라 비례합니다. 포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2번 내지 3번의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증상이 오래되었다면 2개월에서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경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신경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겼다면 증상이 100% 회복되지 않고 일부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면 너무 증상을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신경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